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 명상과 지혜로운 삶, 오늘은 세 번째, 몸과 마음은 연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몸과 마음의 관계, 또 명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몸 또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반만 나의 의도대로 되는, 조금 과장하면은 나는 내 몸과 마음의 반만 주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과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도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로축에는 신체의 활동, 그리고 정신 활동을 구분을 해놨고, 세로축에는 자동적인 반응 또는 비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반응, 이와 반대로 의도적인 조절이 가능한 의식적인 작용,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평소에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실 명상은 모든 명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금 과장하면 지멋대로 작동하는 우리 몸과 지멋대로 작동하는 우리 마음을 나의 깨어있는 의식을 토대로 해서 의도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즉 내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서 자동적인 부분은 대체로 우리 신경계통의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런 주로 장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장기들의 활동, 그 다음에 직접 보기 어려운 어떤 림파계 또는 혈관계, 순환계 같은 이런 시스템의 활동,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대장 운동을 빨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능하시는 분이 10,000명에 1명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소장 운동을 좀 빨리 해보면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런 장기의 활동은 자율신경계통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고, 알아서 움직이는 방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은 알아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항상성 기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자동 활동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 활동은 그럼 자동적인 것이 없냐?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인지 활동, 정서 활동, 이런 것들로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극이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면 즉각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체계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과 평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와 이 계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구조화된 지식 체계를 토대로 새로운 입력 정보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지식으로 저장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요, 판단과 평가가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냐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송을 보시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서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이미 해로운 사람이다, 해롭지 않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좋다, 싫다, 또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를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더 가고, 위협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부정적이 되면서 피해가게 되고 하는 식으로 후속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정서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런 예로 어머니 같은 거 들어볼 수 있어요.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그림, 어머니의 시각적인 심상, 그 다음에 어머니와 관련됐던 사건들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느낌 같은 것들이 쑥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도적인 조절은 우리 신체에서는 주로 근골격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활동도 의도적으로 상당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한 내 의도가 들어간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시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이는 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는 그러면 사 하고 자동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자동이죠. 근데 359 곱하기 370 그러면 자동이 안 되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자, 재밌는 것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반자동 활동인데요. 우리 몸의 활동 중에서 호흡이라는 생리활동은 우리가 의도를 거두고 내버려 두고 주의를 안 기울이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숨을 쉽니다. 자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숨을 들이쉬어야 되겠다 하고 의도하면 들이쉴 수 있어요. 천천히 들이셔야지, 또는 빨리 들이셔야지. 들이신 다음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참을 수 있어요. 내쉴 때 훅 내쉴 수도 있고 천천히 내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신체 활동은 반자동이다. 평소에는 자동이지만 내가 수동으로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정신 활동의 반자동 활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어텐션, 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의는 평소에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대체로 외계의 대상들 쪽으로 주의가 잘 가요. 네. 그리고 나의 욕구와 관련된 대상들 쪽으로 주의가 잘 갑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에 주의가 잘 갑니다. 이건 자동으로 가는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주의를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를 한 군데 모아보자. 그러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모아볼 수 있어요. 주의를 유지해보자. 주의를 딴 데 보내지 않고 이렇게 또 주의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고 주의를 딴 데 돌리자 하고 주의를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의의 대상을 정해서 주의를 모으는 능력, 모아놓은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 주의의 대상을 바꾸어서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주의 능력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명상이라는 활동은 훈련인데 주로 호흡과 주의를 활용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이 지구상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스스로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수련법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주의와 호흡을 훈련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였냐면 자동적인 우리 몸과 마음의 활동을 의도적인 몸과 마음의 활동, 즉 주체적인 활동으로 일종의 조절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걸 늘리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첫 번째 강의인가 욕구라는 것이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한. 그런데 우리 몸의 욕구와 우리 그 마음의 욕구, 심리적인 욕구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그림 왼편에 있는 것은 마슬로우라는 유명한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종류로 나누어서 욕구가 아래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충족이 되면서 위에 욕구가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는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서바이벌,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한 욕구가 되는 거고요. 안전은 조금 더 안전하게 생명 유지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욕구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친교하고 거기서 어떤 정서를 나누고 하는 이런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기대기도 하고 따뜻함도 나누고 하는 불안도 줄이고 이런 욕구들이고, 자존의 욕구는 내가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 그걸 넘었으면 이제 소위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욕구들이 실제로 명상과 관련해서 그 명상이 어떤 단계의 훈련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명상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심리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쪽으로 명상이 발달을 이제 하게 된다. 개인 수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안전 욕구나 생리적인 욕구 같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존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그 상위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들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우리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욕구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오히려 그 욕구보다도 사회적인 욕구나 자존의 욕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현의 욕구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서 이런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자살을 택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점에서 동물과 비슷한 욕구 체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고 한계를 끊임없이 넓히려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욕구들이 이 명상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수련법들에 녹아 있다, 또는 수련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